안녕하세요. 러브인 아시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인터넷 중독률이 3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예. 이 같은 수치가 일반 가정의 3배가 넘는 수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0가정 중에서 4가정이 인터넷 중독이란 얘긴데요. 그렇죠. 그럼 우리 러브인 아시아 가족들의 각 가정에서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애들 컴퓨터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비밀번호까지 해놨어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근데 소리 질리고 뭐 호랑이 엄마 됐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애들 아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컴퓨터를 좋아하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네. 자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이 또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소년 나브로즈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달 전 긴 기다림 끝에 그리웠던 엄마를 다시 만난 나브로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모든 것이 낯선 것들 투성인데 그래서인지 눈앞에 엄마가 없으면 늘 불안에 떠는 나브로즈. 가족들은 이런 나브로즈를 위해 민우라는 친숙한 한국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후 나브로즈는 한국과 얼마나 친해졌을까요? 나브로즈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줄리아 씨가 최근 큰 결심을 했습니다. 금지옥엽 귀한 아들이지만 매번 엄마가 함께할 수는 없는 법. 나브로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키워나가기로 한 겁니다.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먹어본 게 맛있었나 봐요. 집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온 나브로즈. 많은 게 신기할 거예요. 이런 아들에게 뭐든 더 가르쳐주고 싶은 엄마 줄리아 씨. 매주인가요? Küçücen askı surk. Da dedim şey, vay kadar kalafır kadar tar kadar mehurdaki. 매주에 이어 줄리아 씨의 눈길을 끈 건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번데기. 와, 이거 어떨까요? 왜요? 먹어보지. 어느새 지난번에 나브로즈는 시장 삼겹살도 잘 안에서 먹었는데. 인기인이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아들이었니? 네. 아유, 멋져. 멋지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예. 줄리아 씨가 갑자기 뭔가 적기 시작합니다. Nagzışa binde kardeşkoygan ve 아니, şinaki. 그거는 자라서 많이 먹었네. 내가 봐도. Anam canım. Mano zdacisze mi cechami? Zdacisze sagaj ba. Zdacisz z tym raftam grać. 처음 와보는 시장. 과연 나브로즈는 엄마 심부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엄마가 적어준 물건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나브로즈. 양파 얼마요? 주요. 흥정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한국말도 제법 하고요.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차근차근 듬직하게 장을 보는 나브로즈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엄마 없이도 혼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Hadi mi? Ha, iyi 없어. Молодец. 와, 좋은 거 샀네.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는 아들이 기특한 줄리아 씨. 하지만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İnce medenimi ki yaşastı. Salpakçı başas. Her şey salatoğaz. Her şey salatoğaz. Ama çiz. 쌀밥집이요? 2천 쌀밥집 그런 건가요? Kardeş, agar nafrat zaten mıkırlık, manna mıkır. 지난주에 먹어본 삼겹살 외에 다른 한국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으려는 나브로즈인데요. 집에 가서 먹는다 그러죠? 역시 먹는 게 문제네요. 네, 먹는 거는 무조건 문제예요. 아, 얘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며칠 후 나브로즈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치 우즈베키스탄 먹네요? 식당 대신에 김치로 만든 각종 음식이 차려진 밥상. 맛있어요? 맛있어요.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치가 맛있대요. 아무튼 김치하고 밥은 넣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바꿔야죠. 김치 안 매워요? 토마토. 술 마셔 조금 나거든. 어느 때보다 분주해 보이는 아침. 나를 그거 받았구나. 나브로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책상입니다.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지 아무래도 빨리 한국어도 배우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뜻밖의 선물을 받은 나브로즈. 아니잖아. 요다스. 라흐맛. 한국에 온 후 이렇다 할 나브로즈의 개인 공간이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나브로즈는 희망찬 꿈을 좋대요. 이뤄나가겠죠. 공부 많이 해야 될 텐데. 하스쿠. 그날 오후 오이트 카제? 오이트 카제? 컴퓨터 게임을 하려는 나브로즈와 친구들과 채팅 중인 누나 새별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 일이 터지고 맙니다. 예, 만 그런다. 두 주한마디. 뭐 사람한테 손에 돈 먹은다지. 샤나메 들었다며? 만 사람 손에 나를 가방 중. 뭐 줘요, 그렇지. 또 그렇게 안 남구나. 나. 또 나를 좀 다시 가서 버리면 안 되나?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자 단단히 화가 난 새별이. 나브로즈의 심기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중재에 나서 보지만은 나오래? 있었다. 이 어디서? 가네? 아이고 다쳤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굴려신 보련한 어떡해요. 상처보다 혹시나 세상에.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아이고.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 마음이 편치 않은 건 나브로즈에게만 신경 쓴다고 새별이를 뒷전에 두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봤기에 그런 엄마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새별입니다. 누나도 참 속상하죠. 그럼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 가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좀 도와줘야죠. 뭐 지금 그때 가서는 않구나. 감정이 앞서 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못내 마음이 쓰이는 새별이. 이런 누나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나브로즈가 화해의 미소를 띄우네요. 알고 보면 동생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누나 새별입니다. 아유, 또 이렇게 남면 금방 또 친해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금통을 뜯기 시작하는 나브로즈. 한국에 온 후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은 건데요. 나브로즈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걸까요? 어디론가 향하는 나브로즈 얼굴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와 노즈 노즈 바랍세. 나덴 비엠 오이템 주토 오이템 바 지스키탄 바랍세. 잘 찾아가는가 싶더니 길을 잃고 헤매고 마는 나브로즈. 결국 엄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한 가게. 가족들에게 어울릴 만한 선물을 고르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뒷주머니에 거의 챙겨온 동전을 꺼내 돈 계산까지 알아서 척척. 어느새 나부로즈 양손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졌습니다. من خصوصا پدرکوی گفتم اوزو من پدرکوی گفته که من بیایم دادم آیتین با من اولم کدام وای خصوصا میشون من 아침 들랑 خصوصا اینا گفتیم با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나부로즈. اینا شمون با Murama. Tamam bak. Bakma. 나부로즈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기만 한 가족들. 와우. 이쁘다.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아들이 알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 하는지. 진짜 이쁜 거 샀네. 야 멋있는데. 사실 가족들에겐 무엇보다 나부로즈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겠죠.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렇게 많이 컸구만 아들이. 얘가 워낙에 생각도 깊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네요. اوزو اگر بیم نبا فرده باشد من بیام فرید من بیام نخ همش نصرینه 앞으로 나부로즈가 넘어야 할 산은 더 높고 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기에 나부로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부로즈의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야, 나부로죽은 저는 마냥 어리게만 생각했었는데 모아둔 용돈을 털어서 가족들 선물을 사고요. 그러게요. 야, 마치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왜 같습니다. 이러세요? 꼭 묻어가려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한국 생활에 잘 네. 적응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대견하네요. 네. 우리 딸도 러시아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전에 매운 음식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그냥 러시아 음식하고 한국 음식 같이 준비했어요. 밥 예. 먹였어요. 그런데 지금 김치찌개 먹을 때 시원하다 해요. 와, 나부로즈의 변화와 성장 앞으로도 기대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나부로즈 한국 적응이 계속되니까요. 꼭 함께해 주세요. 네. 남부러울 것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응호 티홍 티엔 부부. 그러나 이들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다. 내 결혼 생활은 이제 이게 행복이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죽고 싶어요 그때. 저 진짜 내려고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기도 안 되고. 이토록 이렇게 부부를 잘 힘들게 어울리시는데. 했던 건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결혼 후 처음 2년 동안은 부부와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시어머니는 따로 집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다. 뭐 며느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간다 하든지 아들이 또 뭐 참 만약에 지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참 일이 있다 가든지 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겠다. 오 년 전 해맑은 티엔의 모습에 장완 씨는 첫눈에 반했다. 정말 그래서 예쁘시네요. 물을 마시는데 제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면서요. 그러면서 느낌이 다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 같다. 그런 느낌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마음먹었어요. 첫눈에 반하셨군요. 네. 어머, 근데 그러나 두 사람의 열렬한 사랑에도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티엔과 시어머니의 다툼이 잦았기 때문이다. 한 달 5번 정도 사과해요. mà 한 번 싸우면 3일 사이 동안 싸워요. mà 잠깐 싸워 안 했고 그냥 말로 안 했고 한 번 싸우면 집에 물건 던지고 다 부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 김희씨 신고하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화의 차이. 특히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 사이의 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제 알도마다 이래 좋은 그런 이제 덕덕 썰이가 계란하고 이래가 볶아가지고 또 먹는 거 보니 참 기가 차고 그 숙쥐나물도 날그러 먹으니까 황당하고 그놈을 소금에다 찍어 먹으니까 또 그게 또 황당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고지식한 말씀을 시어머니의 많이 눈에는 하셨군요. 처음 보는 며느리의 조리법이 전부 이상하게만 보였다. 저 베트남 국수에 꼭 저렇게 먹는 건데. 저런. 티엔 역시 입맛을 바꾸긴 쉽지 않았다. 난생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을 매 끼니 먹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얘는 왜 된장 안 먹어? 한국에서 되게 한국 음식 먹어야지. 어렵죠. 베트남에서는 팥죽 한 된장은. 번도 안 먹었어요. 팥죽 없어 하니까 여보고 좀 팥죽 좀 먹어라. 어머니 저 배불러요. 생각 없어요. 나중에 저 뭐 할게요. 뭐? 팥죽 왜 안 먹어? 나 힘들어 꺼내줘 했는데 왜 안 먹어? 그래 어머니가 그러든지 해. 그때가 며칠 동안 싸워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한국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 요리 같은 것도 많이 주입식으로 많이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생활 습관의 차이도 갈등의 주 원인이 됐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는 열대지방 특유의 느긋한 성격을 가진 티엔이 게으르게만 느껴졌다. 나는 성질이 참 좀 남자입니다. 맺고 잘라버려야 되는 사람이래. 퍼뜩 못 알아들으니까 또 큰 소리가 나오고 성질대로 안 되면 꽐 지르고 이래. 지도 그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꽐을 지르고 하니까 뭐 지도 많이 어려웠지. 뭐. 너무 무서워요. 한 번 싸우면 저는 진짜 투명 알죠? 투명 투명인간. 고 싶어. 그럼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방 안에 저기가 가만히 앉아서 이걸. 아유. 그래서 뭐 몇 시간 하루 종일 또 가만히 앉아있어. 게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하니 갈수록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 저보고 숟가락 하나 가져와. 근데 숟가락인지 젓가락 하는지 머리가락 하는지 발가락 하는지 손가락 하는지 저도 헷갈리잖아요. 젓가락 하나 가져와. 근데 저 숟가락 가져왔어. 어머니 숟가락 주는데 아니야 젓가락. 서로가 이제 참 이리 대화가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해서 지도 이해를 못하고 나도 이해를 못하고. 무엇보다 티엔의 한글 공부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장환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그러나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마저 못마땅하게 보였다. 저 건요 이래가지고 내 들을까봐 살짝 얘기하는 그게 또 내한테는 많이 거슬리고. 아유, 질투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저거는 조심하는 것이 내한테는 거슬리고 그리 된 거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머니. 그 마음을 알기에 장환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머니 편도 못 들고 며느리 편도 저 집사 편도 못 들고요. 참 그게 애매하거든요. 혼자서 그 밤에 울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고 좀 그렇죠.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어 더 힘들었던 시간들. 티에는 완고한 시어머니의 성격에 점점 더 지쳐만 갔다. 혹시 소 지나잖아요. 어머니 소 지났어요. 어머니 아니야 개. 그러면 네 개입니다. 뭐 소 아니야. 눈 감으면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 하면 어머니 기분 좋아해. 아니야 소예요. 그러면 어머니도 화나해. 그래요. 그럼 답답했겠네요. 너무 답답해요. 죽고 싶어요 그때 12정 살아요. 그때 큰애 임신하고 저 진짜 내려고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고부간에 큰 싸움이 있어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잠가버렸다.
결국 장환 씨는 자기 집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예, 제가 판단했을 때 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쉽게 말하면 자기 집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지고 짐까지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마음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장환 씨는 임신한 아내와 딸을 베트남의 친정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엄격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 외로웠던 장환 씨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가족을 포기해야 하는 힘든 순간이었다. 베트남으로 떠난 티에는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련까지 겪어야 했다. 결국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장환 씨는 아내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왔다. 티엔이 베트남으로 떠날 무렵 시어머니도 집을 나와 지금껏 홀로 살고 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는 현재 폐품을 팔아 생활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서로 떨어져 살고 있으니 부딪힐 일이 적어졌고 티엔도 한국말이 많이 늘어 서로 대화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 무거운 걸 다 기가 저기 했나? 물이 빼가지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은 여전하다. 목소리도 크고 신경도 있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괜찮아, 상관없어. 어머니 원래 그랬네. 저도 아니까 어머니 구분하잖아. 말씀 매주에 수지 바라는 거잖아. 어머니 더 좋아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저도 생각 그동안 어머니 그랬구나. 그동안 어머니도 힘들어 그랬구나. 시어머니 성격에 많이 익숙해진 티엔.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홀로 힘겹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도리어 죄송한 생각이 든다. 티엔이 다가서자 시어머니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내가 고함을 지르고 해도 겁이 나도 신랑 아니면은 말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많이 생각을 하지. 네가 그때 많이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네가 많이 답답했구나. 그만해도 네가 이래가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다. 관계가 많이 좋아졌군요. 네. 서로 간의 연민과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자주 떠오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왜냐면 저 이거 하면 안 맞죠. 좁은 사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녀면 어머니가 부끄러워해.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원만해지면서 밝고 쾌활한 티엔 본연의 성격도 되찾았다. 자연히 아는 사람도 많아진 티엔. 하고 윤미하고 이래가 입을 수 있는 옷 있잖아요. 다 이거 훈련이가 하도 알뜰하게 사니까 선생님이 이런 구해 오거든. 네. 했다 그지? 네, 한 번씩. 예. 오, 딱 맞네. 맞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는 티엔을 동네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얼마 전부터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화장품 가게나 미용실을 찾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하는 것인데 정식 자격증도 땄다. 이모도 가고 여이모도 가고 다 간대. 고향 언제 가나? 저 좀 더 있으면 갈 거예요. 좀 더 있으면 가? 네. 더 많이 벌으면 이모들이 선물 사드릴게요. 기대해야 되겠다. 네. 여신 갔다 오면 올랑 쌈밥도 만들어준다 했다. 네, 약속했어요. 원래는 애교가 이렇게 많으세요. 네. 말하는 이쁘다고 더 이뻐요. 문화도 틀리고 뭐 풍습도 틀리고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걸 참 잘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도와주고 싶고. 게다가 꼼꼼하게 손톱 손질 잘하기로 소문나 이젠 단골 손님도 제법 된다. 어느새 화사하게 피어난 손. 너무 예뻐요. 내 몸은 늙었는데 손톱은 너무 젊어서 좋아. 손하고 폐예요. 오늘도 고객 만족 성공이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에 한창이신데 혼자 드시기엔 양이 좀 많아 보인다.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오니까 손자도 오고 하니까 우리 꼬마 이래 같이 밥 먹자고 그래 된장찌개고 그래. 추운 날씨에 직접 마중까지 나서셨다.
손녀들 줄 선물까지 따로 마련해 두신 시어머니. 손녀들 보니까 얼굴에 화색이 확 도시네. 그렇지 예. 아만 보면 내가 우리 아만 보면 좋아서 못 사는 사람. 이거 이미 저 챙기나. 며느리에게 뭔가 건네시는데 뭐예요? 양말 내가 선물 받은 거 며느라가 요거 사고 두컬이 우리 이게 갖다 너무 좋아요. 한때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다투었던 식사 시간. 이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미모? 아니 오늘 먼저 드세요. 혹시 죽으면 어머니 먼저요. 약 있으면 약 넣으면. 저보다는 이제 뒷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으면 저는 그래서 행복하고요. 머난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한번 호강 한번 못 해보고 남편 하나 참 그로 믿고 지가 살았는데 안타까웠어. 내가 또 그러니까 해도 입히고 하니까 요새는 잘합니다. 잘하고. 조금 고생하잖아요. 저도 어머니 돈 없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부상하고 외롭고 할머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머니한테 싸우지 않아요. 네, 응호 티용 티엔시 부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티엔 씨 시작부터 눈가에 눈물이 네. 좀 맺히셨는데 남편분도 네. 예.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던가요? 아무래도 처음 한국 올 때 한국말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 생기고 예. 다음에는 대화 안 되니까 그래 보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 음식 잘 먹으면 또 기분 좋아하는데 저 한국 음식 잘 처음 못 먹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속상하고 또 좀 힘들죠. 남편분은 티엔 씨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또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베트남에 실제로 가보니까 자기는 병원에 입원해 계셔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마땅히 뭐 병원비라든지 애 분유값이라든지 이렇게 죽을 형편이 못 되고요. 단지 그만 애만 여기서 좀 이제 넣고 여기서 어느 정도 기반 되면 이제 생활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한국에 일동하는데 그래 놔두고 오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누구나 며느리라면 한 번씩은 있게 마련인데 또 문화가 다르다면은 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면 나도 할 말 많다 하는 분 얘기 들어볼까요? 저도요. 네. 그 처음에는 한국말을 전혀 몰랐으니까 네. 정말 어머님이 많이 답답하셨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 그 마리 안토아네트라는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왜 그럴까? 제가 이뻐서 프랑스 여왕의 그 이름을 그 별명을 지어주셨나? 시어머니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좋아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네. 아유.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 그 소리였어요.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 뜻. 비슷하네요. 최고입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저희 중국에서는요. 네. 음식을 만들 때 젓가락으로 만들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우리 어머님이 손으로 직접 무침을 하는 것이 보고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는 손맛인데 음식이. 처음엔 몰랐어요. 네네. 그리고 찌개를 먹을 때도 네. 가족들이 다 같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렇죠. 먹고 그렇죠, 넣어먹고요. 처음에 제가 진짜 참고 먹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저도 좀 적응했나 봐요. 네. 우리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네. 여기서 또 점수 한번 따시고요. 네. 이제 어머니와 관계가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보시겠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 저도 잘 살게요. 또 뭐 아르바이트든지 또 많이 버니까 어머니 용돈 많이 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이 방송 보시고 티엔 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요. 특히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베트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3년 만의 귀향길, 저희 러브인 아시아가 동행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호치민에서 3시간여를 달려 시골 마을 바이닌에 도착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풍경. 드디어 고향 땅을 밟는다. 티엔이 온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다 모였다. 힘든 순간마다 셀 수 없이 떠올렸던 어머닌 그 사이 많이 야위셨다. Mà thiếu một con này chồng bồi hoặc có thể yên ai cho mai chưa mà han mê chờ đó mấy đàn chị học làm á mẹ 2 cái 손녀들이 준비한 카네이션까지 달자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티엔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다. Ngày xưa không có đứa gì đâu, đừng có lo. Bây giờ con sẽ lớn lên cho mẹ. Ba nhớ có hộ cho con, cho mẹ nha ba. 한국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베트남에 와 있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부부가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상자를 여는데 장난감이 한가득이다. 와,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가셨군요. 조카들부터 이웃 아이들까지 난데없는 장난감 잔치에 신이 났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다 쓰던 물건들이다. 우리도 아까고 친구도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놔두다가 통버스 땀나다가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 언니 따주고 아니면 고모 따주고. 알뜰한 티엔이 장난감만 가져왔을 리가 없다. 맨발로 주로 다니는 베트남 아이들을 위해 챙겨둔 신발도 한 보따리다. 운동하는지 뭐 구두는지 네 예쁘잖아요. 좀 오래 좀 안 예쁘지만 근데 베트남에서 좀 재밌어요. 언니들을 위해 아껴 신었던 신발도 몇 켤레 챙겨왔다. 가족들은 이런 티엔의 마음 씀씀이가 그저 고맙다. 베트남에서의 첫 식사 시간. 어머닌 티엔이 좋아하는 월남쌈을 준비했다. Đừng nhúng nhiều. Hũ này xuống nha. Này xuống. 쌈 싸는 게 영 어색한 사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직접 나섰다. 사위 온다고 특별히 챙겨두었던 좋은 고기도 듬뿍 넣고 돌돌 솜씨 좋게 말아주시는데 사실 향나는 음식을 잘 안 먹는 장환 씨. 장모님이 서운해하실까 오늘은 열심히 먹는다. 한편 티엔은 먹어도 너무 먹는다. 살이 좀 찌신 것 같은데요? 100% 맛있어요. 티엔의 식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장환 씨가 손전등을 들고 어디론가 나가는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 다음 전기가 없네 아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을 씻기는 것도 일이다. 잠깐만 불 켜줄게요. 손전등을 옷걸이에 달아 천정에 걸어보는데 이렇게 고향의 밤이 지나간다. 다음 날 새벽 4시 어머님 홀로 장사 준비를 시작한다.
몸이 아프거나 고단할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다. sớm giờ làm vậy cái tới giờ ta lại uống nước á, rồi cái nó bán này cái đó hủ tiếu bắt bán phụ. 어머니의 기척에 일어난 티엔 부부. 두 사람 덕분에 가게 청소는 평소보다 빨리 끝이 났다. 장환 씨가 오토바이를 타는 장모님을 따라 나섰다. 도착한 곳은 동네 시장의 정육점.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큰 나무 도마를 옮긴다. 고기를 자르기 시작하는 장모님. 워낙 단골이라 마음에 드는 고기를 직접 골라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이렇게 신선한 고기를 떼다가 은근한 불에 2시간 정도 고아내면 구수한 쌀국수 육수가 완성된다. 오늘의 쌀국수 요리사는 티엔. 어머니를 도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보는데 먼저 쌀국수와 숙주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다. 옛날 생각나요? 쌀국수와 숙주가 적당히 익으면 삶은 고기를 조금 썰어 넣고 향이 나는 여러 채소를 올린다. 여기에 아침부터 고아낸 고기 육수를 붓기만 하면 바이는 최고의 쌀국수가 완성된다. 수년째 변함없는 맛으로 어머니 가게만 고집하는 단골 손님도 많다. Thì trong hủ tiếu là nó ngon mà được nhờ cọng hủ tiếu dai với nước súp mà nó ngọt là nhiều xương nhiều thịt luôn bả hủ tiếu. 오전 쌀국수 장사가 끝나면 그 후엔 커피를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Đi trong lò đi làm á, người ta bỏ bọc uống, khỏi bưng ly. Còn uống tại nhà thì 비닐봉지에 빨대를 꽂아 고무줄로 묶으면 배달 냉커피 완성. 배달은 여동생의 몫이다. 냉커피에 이어 아이스크림까지. 시골 쌀국수집이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코코넛 가루와 땅콩을 묻힌 바나나 아이스크림과 녹두와 파트로 만든 아이스크림. 모두 여기서 직접 만든 것들이다. 그날 오후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시내에 있는 한 가구점을 찾았다.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사용하는 가구라서 지금 버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사이로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무리가 되더라도 낡은 거 교체를 해주면 집사람한테 참 점수도 많이 따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부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바꿔야 할 가구들을 꼼꼼히 적어왔다. 안 사겠다는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 부부는 한국에서부터 별러왔던 가구 구입에 성공했다. 드디어 새 가구가 들어오고 오랜 세월을 지켰던 헌 가구들이 한쪽으로 옮겨진다. 새 가구가 들어오자 집안 곳곳이 덩달아 환해졌다. 그런데 장환 씨는 새로 들어온 가구 곁을 떠나지 못한다. 곳곳에 난 흠집 때문이다. 이게 혈증이 나겠네. 그래도 뭐 일단 장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가구 전문적으로 내놨습니다. 이거 다른 물품 보낼 때 같이 싣고버리니까. 주방 찬장을 정리하던 장환 씨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아니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깝다고 안 버리고 다 안에 감춰놨네. 아마 이 사람이 엄마한테 다 배운 것 같아요. 아, 알뜰한 거? 예. 부엌에서 빼낸 헌 찬장도 결국 버리지 못하고 집안 한 구석으로 옮겨졌다.
Nó dành nó đây, để dành cái niệm hoài á. Cái này sử dụng bao lâu rồi? 20 năm. Nhà hồi đó đóng mà không có hư hết, thấy không hư được cũng không dùng.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를 잡은 새 찬장.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부엌의 바닥이 고르지 않아 찬장을 세울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장환 씨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야, 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죠? 네. 지금 높이가 잘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예. 예. 지금 땅이 안 고르니까 맞추기가 좀 까다롭네. 30분이 넘도록 벽돌을 들고 씨름한 장환 씨. 그 정성 가득한 공사의 끝이 보인다. 우리 신랑 똑똑하네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고생하는 사위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 장모님. 그러나 장환 씨는 이번 기회에 사위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다. 오랜만에 보는데 그죠? 사위 노릇 좀 한 것 같아요. 조금 한 것 같아. 다음에 스스로 못하세요. 언제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지금보다 좀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장환 씨는 내친 김에 판을 더 벌려보는데 화장실과 욕실에 불이 들어오도록 전기 공사를 하려는 것이다. 와. 지금 물 안 들어가게끔 호스를 깔고. 호스는 어디 있어요 지금? 호스는 지금 이쪽으로 깔고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선이 지금 호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 사실 장환 씨는 학창 시절 전기과를 나왔다. 그 기억을 더듬어 움직여 보는데 이렇게 먼 나라에서 실력을 뽐내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어느새 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전구가 달렸다. 어린 아들은 이제 와서 이제 사와기도 펴고 이제 특히 이제 뭐 가족들 와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네. 아이고 가슴 조심. 해가 지자 가족들의 점등치기 준비된다. 불 드는 거 봐요. 앞에서 불 드는 거 봐요. 네? 네. Cái này rồi mẹ ơi. Sáng quá trời. Trời ông xã thì giỏi quá ha. 이제 한밤중에도 마음 편히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다. Coi này mẹ. Nó muốn không? Sáng mẹ. Sáng rồi. Giỏi à. Muốn chồng làm sẵn á, đỡ không có đứng đẹp cũng thấy này thôi. Làm sẵn hết rồi, sáng quá ha. Rồi, đợt này làm không biết chừng nào mới làm cho mẹ được nữa. 온 가족의 마음까지 환해진 밤이다. 오늘은 여행길에 나섰다. 일가 친척부터 이웃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도착한 곳은 호치민의 스위띵 공원. 무려 6,000마리가 넘는 악어가 살고 있는 곳이다. 악어 왕국이라 불리는 이곳은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관광 상품도 개발되어 있다. 진귀한 풍경에 가족들도 도전해보는데 평소에는 느린 악어가 먹이를 덮칠 때는 전광석화다. 깜짝이야. 먹이 때문에 악어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다음 여행지는 붕따오 해변. 프랑스 식민시대부터 휴양지로 알려지기 시작해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곳이다. 장환신 해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장모님을 업고 달린다.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셨던 바다. 사실 바다가 처음인 가족들도 많다. 늘 마음만 있었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기도 이번이 처음. 언제 또 이렇게 걱정 없이 뛰놀 수 있을까? 기약 없음을 알기에
가족들은 꿈만 같은 이 순간을 가슴에 새긴다. 그동안 이제 제가 정훈이가 여행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번에 하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좀 마음도 많이 그냥 편하고 정훈이 많이 좋아하시네. 얘네 저 어린 한번 아빠 같이 가잖아요. 이 아빠 보고 싶어. 네. 아빠 지금 같이 있으면 아빠도 마치 예뻐 저기 뛰고 놀았는데 저한테 같이. 네. 행복한 만큼 더 아쉬운 하루가 간다. 떠나는 날 아침, 부부는 서둘러 시내를 찾았다. 어머니께 오토바이를 사드리기 위해서다. 저 동생 미용 씨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생 오토바이 두고 공부를 갔잖아. 그래서 엄마 집에 생활하는 거 좀 힘들어요. 뭐 그동안 뭐 시장에 갔다가 뭐 음료수 배달하다가 뭐 안 돼 하잖아요.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티에는 짠순이를 자처했던 것이다. 저 뭐 아르바이트 하고 저 신랑 보고도 나오고 뭐 우리 집에 맨날 또 좀 아껴서 하니까 그래서 돈 조금 있어요. 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부부의 마지막 이벤트. Mẹ mở được hả? Mẹ, mở đây nè, mở đây nè. Tới gì mẹ? Cho mẹ chiếc xe nè. Con mua cho mẹ đó. Dạ. Con mới mua á. Cứ chiếc mà hành tình á. Mua cho mẹ đó. Chị mới xe. 눈앞에 오토바이를 두고도 어머니는 한동안 믿질 못한다. Giờ mừng quá rồi. Biết nói gì đâu, con không lo gì quá trời rồi. Tính mua xe 2-3 triệu thôi. Xe cũ cũ thôi. Để đi vô lò bỏ nước đá. Màu đỏ đó. 오토바이를 받은 엄마보다 지금은 티엔이 더 행복하다. Lo cái nhà cho mẹ rồi mới lo nhiều. Lăn xây cho mẹ cái nhà này lâu lắm rồi không xây nổi. 티엔은 이제야 발길이 떨어질 것만 같다.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 Làm sao được con? Ba còn sống lợi là bà kiếm điều thôi cho được. Để bây giờ cũng đâu được luôn. Mất nổi nhưng mà.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Hỏi nhà có ba mẹ con ráng lo gì nhau nữa. Tiền mà làm quá. 어머닌 애써 눈물을 삼킨다. 이젠 그리움이 될 얼굴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기를. 모두들 안녕. 네. 두 분 또 눈물을 흘리고 네. 계시는데요. 3년 만에 다녀오셨죠? 고향에 다녀오니까 어떠세요? 이번에 가니까 진짜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네. 전에 엄마한테 베트남 가서도 엄마한테 뭐 대화가 너무 많은데 지금은 가잖아요. 엄마한테 뭐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네 엄마도 치과도 데리고 다음에는 제일 재밌는 거 엄마 같이 여행 갔다 왔어요. 네. 남편분도 가셔서 뭐 여기저기 집안을 다 고쳐주고 네. 그러니까 맥가이버가 따로 없던데 네.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오셨는데 그래도 좀 표정을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뭐 집을 건치지 못했거든요. 네. 우기 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집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 집을 좀 새로 지어주고 싶어요. 네. 아유 정말 좋은 사회세요, 그렇죠? 네. 예. 티엔 씨 또 가고 싶으시죠? 어머니 건강 괜찮으면 뭐 엄마하고
베트남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시어머니 모시고요? 네, 어머니께 이야. 그때 왜냐면 이번에 여행 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생각나요. 예. 어머니 괜찮으면 우리 집도 괜찮으니까 우리 엄마도 어머니한테 좋아해. 그래서 뭐 가족 모두 함께 뭐 추석 만나고 재밌게 또 여행도 보내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아유, 이렇게 마음이 깊은 희은 씨 부부인데요. 목표하신 거 모두 다 힘차게 이루시라고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결혼 후에 사랑의 유효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단축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살찌는 것, 바닥에 떨어진 발톱, 어머! 그리고 콧물 소리 등이 그 콩깍지를 벗기는 이유라고 하네요. 좀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혼했다고 너무 이렇게 풀어지기보다는 살짝 긴장도 하고 좀 신비감도 가져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러브이나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포근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ước lên chậm.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 홈쇼핑, 신사정장전문 로이젠에서 가족 항공권을, 남성복 자방 모드, 어머니 마음 로티마, 부국증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밀레바노 지갑에서 쇼핑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